같이 활동하고 있는 송가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건 제가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한 열흘 정도 뉴욕에 다녀온 이야기이고요. 그냥 휴가를 내고 갔다 왔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제대로 된 국제연대라기보다는 뭔가 한번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다녀온 얘기라서, 그리고 이제 사실 열흘이라 굉장히 뭐 오랫동안 DS를 연구한 사람들이라던가 오랫동안 추적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제가 상황을 제대로 이해 못할 수도 있고 단편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 미리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전체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다 이런 얘기 드립니다. 요건 이제 수락연설, 당선 수락연설을 하고 있는 맘단이고요. 여기 보시면 포스터가 붙어 있죠, 2개.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포스터입니다. 근데 제가 뉴욕에 사실 가기만 하면, 한국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엄청 뭐 포스터, 뭐 플랜카드 엄청 많잖아요. 차가 막 계속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여기 서울에 처음 오는 사람이 봐도 여기는 뭘 하고 있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기만 하면 만날 수 있고, 가기만 하면 잡아서 말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갔어요. 왜냐면 제가 뒤에 보면 나오는데, 가기 전에 요거 먼저 잠깐 보여드릴게요. 가기 전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뭐 이메일도 보내고 인스타로 메시지도 보내고, 나는 막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막 한국 사회운동 단체 플랫폼 시민이라고 하는데 너무 너 선거도 같이 가고 싶으니까 29일부터 4일까지 있을 거고, 밤에 혹시 뭐 일렉션 그런 셀레브레이션이 있으면 거기도 가고 싶고 막 보냈는데, 우선 이제 인스타 DM은 답을 못 받았고요. 이메일은 여기 보세요. Dear Neighbor 보이시죠? Thank you for reaching out. 이거 보이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동 답변. 아무것도 저한테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치겠네 이러면서, 그러나 이제 예약은 해놨고, 제가 뉴욕을 가려고 했던 이유는 그 권영국 선거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장에서의 주장을 한껏 받을 수 있는 후보는 권영국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는데, 그게 이제 0.98%를 받으면서 막 울 수도 웃을 수도 없는 그 수치에 굉장히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저는 권영국 선거운동 한 걸 후회는 없었고, 또 무엇보다도 주변 사람들에게 찍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선거운동을 참여해야 한다고 한 사람으로서 또 냉소에 빠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그 와중에 맘다니의 이제 뉴스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맘다니의 미움도 몰랐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있는데 DSA고 작년 11월에 1%였는데 지금 막 엄청 성장하고 있어서 이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네가 이기면 난 뉴욕에 가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끔찍한 상황에서 사실 곳곳에서 우익이 막 성장하고 트럼프가 당선되고 있는데, 저런 슬로건을 낸 Affordable City라는 그 말이 이제 한국말로 하면 뭐 살만한 뉴욕 정도 되죠. 근데 보시면 저기 슬로건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사회주의자라는 이름으로 자본의 심장인 뉴욕에서 후보가 돼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 자체도 너무 신기한데 당선이 될 수도 있다니. 그래서 그럼 나는 그것을 보겠다. 그리고 가서 선거운동도 하겠다. 그래서 0.98%에 하늘 풀리라. 네, 나는 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당선만 되라. 프리일렉션에서. 그럼 나는 가겠다. 그래서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바로 이제 예금을 다 깨고 그걸로 비행기 티켓을 샀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보낸 대로 메일을 보냈는데 답변이 조금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면 찾을 수 있겠지. 근데 가는데 이게 3일인데, 여기 계신 분이 누구냐면 뉴욕에서 인권 변호사 하시는 분이에요. 제 지인.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DSA보다는 훨씬 왼쪽에 있는 좀 더 소위 이제 극좌파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회주의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 맘다니에 대해서 불만이 훨씬 많으신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그래도 이분도 맘다니에서 기대가 있었는데, 이분도 뉴욕에서 아무리 찾아도 선거운동 일정이나 이런 걸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서 온다고 하니까 저한테 가르쳐주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챗GPT한테 막 엄청 물어봤어요. 엄청 구글링 해가지고 나한테 뭐라도 보내줘라. 그래서 이제 얘가 알림을 설정해놨거든요. 1시간에 한 번씩 알림이 와요.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이런 알림이 계속 와서 너무 괴로웠어요. 뉴욕에서 첫 사흘은 이렇게, 제가 보시면 뉴욕 도심 보이시죠? 이게 다 아무것도, 선거 관련된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트럼프 타워, 뭐 여기 뭐 온갖 유명한 데 다 가봤는데 못 찾았어요. 뭐 성당도 가고. 이제 3일쯤 돼서는 약간 지쳐서 멜팅팟의 뉴욕의 매력을 한껏 느끼면서
아, 그래. 어쩔 수 없나 보다. 선거운동 못하면 뭐 어쩌겠냐. 이렇게 막 거의 포기를 할 정도가 된 상태였습니다. 뭐 야경도 보고 막. 근데 어디 가도 선거운동 포스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진짜. 갈 때마다 찾을 수가 없었고 굉장히 괴로웠고 그리고 이제 계속 보냈지만 DM을 계속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첫 번째 만난 선거운동 이거였어요. 하나님이시여 사회주의로부터 미국을 구해주십시오. 네, 여기가 뉴욕 시립 도서관 앞인데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몇 명 안 되죠. 근데 막 음악을 막 엄청 틀면서 굉장히 거룩한 이런 걸 하고 있고, 네, 이걸 지금 보시면 그 사회주의를 거부해야 되는 10가지 이유 리플렛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첫 번째 만난 이겁니다. 이거를 좀 받아왔어요. 거리에서 이제 유일하고 첫 번째 만난 3일 안에 이걸 보면서 아 진짜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그때 언론에는 계속 그 트럼프가 맘다니가 100% 공산주의자이고 뉴욕에 당선되자마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거다. 나는 돈 하나도 안 줄 거다. 그리고 이제 TV를 틀면 선거운동 하는 거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어떠냐면 맘다니 캠페인 하나가 나오면 그 다음에 쿠오모 캠페인 2개 나오고 스와일 캠페인 하나 나오고 또 쿠오모 2개 나오고 맘다니 하나 나오고 그러니까 돈이 별로 없나 보다 이런 느낌 이 되게 들었어요. 왜냐면 TV에 많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되게 재밌었던 건 저 affordable이라 you can afford 돼 있잖아요. 저거를 쿠오모도 쓰고 스와일도 쓰고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진짜 affordable 뉴욕이 되려면 너네는 공산주의자 뽑으면 안 된다. 왜냐면 쿠오모 공산주의 뽑으면 안 된다. 쿠오모가 하는 말이 광고에 그러면서 텅 빈 지하철을 보여줘요. 뉴욕시에서 아무도 살 수 없어서 다 뉴욕을 떠날 거다. 네,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 살만한 뉴욕이라는 그 살만한이란 말이 온 뉴욕을 지배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었죠. 근데 그렇게 이제 3일째가 되고 나서 제가 이제 매일 검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인스타그램 매일 검색을 하고 막 그 메일도 계속 확인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여기 조람맘다 여기서 보이시잖아요. 포스터 픽업을 하겠다. 그러니까는 포스터를 와서 가져가서 이게 포스터를 거리에 붙이는 게 불법이니까 당신 주변에 아는 사람 자영업자들한테 허락을 받고 거기 부착하거나 이런 거를 할 사람 있으면 자원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자원을 했는데 문제는 현지 전화번호가 없으면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막 24시간 고민을 하다가 등록을 못 하고 결국 이제 제가 살고 있던 민박집 사장님의 전화번호를 도용해서 몰래 넣고 집 코드를 넣어야 되는 자리에 뭘 쓸 수 있거든요. 거기에 사실은 저게 내 번호가 아니고 나는 이제 여행객인데 선거운동 하러 한국에서 왔다 이런 걸 막 줄줄이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주소를 주고 여기로 와라.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오면 아침에 그 10시부터 12시까지 12시부터 3시까지 네가 할 수 있는데 오면 띵동을 누르고 네 얼굴을 보여주고 네 이름을 확인하고 그럼 문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선거운동 캠프인데 그래서 어쨌든 됐으니까 막 두근대면서 이제 만날 수 있겠지 그러면서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할로윈이었어요. 그날 이제 나흘째니까. 근데 가는 길에 이제 지하철에서 브루클린에 사무실에 있었거든요. 이분을 만납니다. 이분. 되게 신기하게 이분이 이제 그 할로윈 이거를 하고 나서 앞에서 걸어가 계셨어요. 너무 귀여워가지고 찍었거든요. 근데 이분을 제가 나중에 그 사무실에 다시 만나게 돼서 했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한 명은 사진을 작은 게 나와가지고 안 썼는데 과정에서 3명의 귀인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3일을 그렇게 하다가 제가 영어를 아주 조금 해서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서 만나면 토론 같은 거 하고 싶은데 어쩌지 그랬는데 브루클린의 사무실에 가서 가자마자 만난 분이 이 여성분이거든요. 근데 한국인 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브루클린 선거운동 사무실에 조직자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굉장히 한국어로 제가 궁금한 것도 많이 물어보고 그 나흘 만에죠.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가가하오 방문 선거운동을 하는 거를 이분이 소개해줘서 가게 됐는데 여기 가서도 또 한국인을 만났어요. 이분은 임대중 씨인데 이름을 들으면 아실 수 있겠죠? 근데 이분은 미국에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그 아버님이 전라남도 출신이셔가지고 가셔서 아드님을 이름을 임대중이라고 붙이신 겁니다. 그래서 근데 국면에 어쨌든 간에 나흘째부터 이분들을 만나서 제가 선거운동에 되게 잘 참여하고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그 나흘 동안 고생 길게는 10달 동안에 한국에서 했던 막 윤석열 퇴진 123일 동안의 고생 막 권영국 선거운동 동안의 보상을 내가 여기서 다 보상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고 세 번째는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그 귀인을 만나서 뒤에는 잘 풀렸다는 얘기인데
마침내 선거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무실이 입구가 잠시만요. 제가 입구 사진 안 나. 제가 왜냐면 뉴욕에서 사진을 진짜 많이 찍어가지고 수백 장을 찍어서 그 중에서 고르다 보니까 입구가 어떻게 생겼냐면 갔는데 정말 가정집처럼 생겼어요. 띵동을 눌렀잖아요. 저를 보더니 어디서 왔냐, 이름이 뭐냐 막 물어보고 한참 확인한 다음에 문을 겨우 열어줬어요. 그래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아까 만난 그 에스더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난 선거운동 하러 왔다. 이래서 거기서 뭐 남극에서 선거운동 하러 오신 분, 알래스카에서 선거운동 하러 오신 분, 유럽에서 하러 오신 다양한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가지고 제가 선거운동 뭘 하면 되냐 했더니 이 리플렛을 20장씩 솔팅해가지고 고무줄로 묶으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미국 분들은 정말 어찌나 세워라 내워라 하시는지. 아니 정말. 그러니까 제가 같이 간 제 남편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공공운수 노조 활동가예요. 그러니까 또 이런 거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막 미치듯이 빨리 막 하는데 저희가 한 상자일 동안 이분들은 5분의 1도 안 해요. 근데 알고 보니 저희는 이제 빨리 하면 끝날 줄 알고 다른 거 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밖에 상자가 진짜 한 벽면을 다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해도 일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도 저희 선선히 했는데 어쨌든 이 리플렛을 앞면은 이렇게 돼 있고 뒷면은 7개 정도의 언어로 만들었어요. 왜냐면 이주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20장씩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이제 뿌릴 수 있게 선거운동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여기서 하는 거였죠. 근데 이 장소는 정말 그 전화번호랑 개인정보가 입증된 그런 DSA 회원이 아니면 공개되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아갔을 때도 사진을 찍으니까 선거 끝날 때까지는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왜냐하면 이 맘다니 선거운동이 그렇게 맘다니가 거의 60% 가까운 지지율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익들에 대한 그 테러 위협이 되게 많았고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도 길 가다가 막 소리치면서 막 또 꺼져 뭐 이렇게 하거나 뭘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나 이런 위협이 되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 맘다니가 팔레스타인을 되게 분명하게 지지 선언을 하면서 그 팔레스타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이 맘다니 선거운동 하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지만 동시에 숨어서 하는 되게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되게 깜짝 놀란 건 맘다니 선거운동에 대한 그런 글들 중에 막 뭐 뉴욕은 그 맘다니에 제가 일부러 이제 노란색과 보라색을 썼잖아요. 노란색과 보라색의 그 색깔로 넘쳐났다 막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은 정말 노란색 보라색 하나도 없었는데 이 사람들은 뭘 보고 이런 걸 쓴 건가 진짜 안타까웠어서 직접 가서 보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그 베트남 반전운동 때부터 이제 민주당 당원이면서 계속 그 민주당에서 좀 더 민주당이 왼쪽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아 계신 조금 안타깝지만 동시에 또 굉장히 행복해 하셨어요. 왜냐면 내가 여기 남아 있어서 이런 결실을 보다니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셔서 저도 이제 양가적인 감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맘다니가 저는 굉장히 훌륭하지만 동시에 또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훌륭하고 완벽한 차선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민주당 후보가 가지는 모든 한계를 맘다니는 보여줄 텐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보면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 퇴직하신 교사노조 조합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DSA였고 이제 민주당 당원은 아닌 그리고 민주당이 되게 비판적이고 DSA가 좀 더 독자적인 어떤 걸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뭐 영어가 짧지만 뭐 이렇게 저런 얘기하고 한국은 어떤지 막 윤석열을 끌어내린 그 훌륭한 나라 막 이런 얘기 하셔가지고 이제 차마 0.98% 얘기를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팔이 아프도록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고 그래서 가서 가져온 거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해요. 보시면 이게 보면 앞쪽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밑쪽에는 이렇게 슬로건이 있어요. 더 싼 식료품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그 바다에 빠지는 영상 혹시 보셨나요? 틱톡 영상? 그러니까 맘다니가 임대료를 동결시키라고 얘기하면서 겨울에 바다에 빠진 영상이라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되게 옷을 얇게 입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북극곰도 나오고 막 그런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주장하고 그다음에 특히
돌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가지고 젊은 엄마 아빠들에게 되게 호응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리고 그 공공임대주택 관련한 거 살만한 주택 다 많이 짓겠다 이런 내용으로. 그리고 이제 무료 버스도 되게 중요한, 그 지금 미국 버스비가 되게 높은 편이고 네 물가가 되게 높아가지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이게 대표적 슬로건이죠. 우리가 살만한 뉴욕.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요거를 그 송건홍에서 가져가서 한국 사람들 보여주라고 종류별로 하나씩 챙겨주셨고, 그 중에 하나가 없어져가지고 막 사무실 난리가 나서 안 된다, 세트 맞춰서 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 20명쯤 계셨는데 다 막 구석구석까지 찾아가지고 나머지 하나까지 세트를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게 된 것입니다. 기쁘시죠? 네. 여기 사무실 보시면 여기 이렇게 싱크대 이런 게 붙어 있어요. 여기가 DSA가 주로, 민주당 당원들은 별로 없고 DSA가 주로 선거운동 하는 것인데, 네, 민주적 사회주의자는 직접 설거지 합니다. 당신이 사용한 식기를 게스트에 그냥 두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써 있고. 근데 이게 되게 흥미로웠던 게 뭐 이제 모든 얘기에 그런 게 써 있는 거야.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뭐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아 되게 뭐랄까. 그러니까 뭔가 뭉클하달까? 그런 느낌이 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맘다니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고, 아까 그분이죠. 근데 되게 재밌었던 건 저희가 초행이라 구글 지도에 의존해가지고 길을 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저희 앞에 나갔는데 이분은 일자로 가셨거든요. 근데 저 지도가 분명히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빙빙 돌아서 갔는데 이분이 이 사무실에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도를 잘 못 봐가지고.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선전물 챙기고 포스터 챙겨가지고 자기 할로윈 파티하는데 가서 붙이겠다고.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기쁘게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가오 방문 선거 운동인데요. 제가 이제 가서 그 애써님을 만나서 나는 여기 특히 가가오 방문 선거운동 하고 싶고 맘다니 연서도 직접 듣고 싶다 이 얘기를 드렸는데, 그걸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제 우익의 테러에도 노출될 수도 있고, 특히나 맘다니가 있는 곳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아무 데서나 막 수만 명이 연설을 들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확실한 사람들한테만 아름아름 알려주는 거예요. 맘다니 연설이 있어. 이렇게 작게. 그래서 그 애써님이 아 그러면 진짜 운이 좋다며, 그분이 조직자인데도 내일 퀸즈의 자메이카에 맘다니가 온다는 소문이 있다. 소문이 있으니, 근데 그 전에 그 컨베싱이라고 부르거든요. 선거운동을 컨베싱으로 가가오 방문이 있으니까 가서 가가오 방문을 하고, 그리고 진짜 그 사람들한테도 말하지 말고 2시 반까지 한 다음에 2시 반에 다시 돌아가면 아마 연설이 있을 거다. 근데 가서 같이 하는 사람들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요 가가오 방문을 하러 갔는데, 여기에서도 또 임대중 씨를 안 만났으면 저는 못 갈 뻔했어요. 제가 그 아까 리플렛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고, 여기 뒤에는 제가 한 거는 그 방글라데시 분들 중에서 힌두 언어, 네,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거였고, 이걸 제가 이제 20가씩 해가지고 묶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가서 못할 뻔했는데 왜 그랬냐면, 가가오 방문은 사람들에게 직접 두드리고 이 이제 맘다니 선본의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정말 이제 뭔가 신분이 확실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로 인증을 받으면 그 가가오 방문할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 초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전화번호가 없어서 초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중 씨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아 그럼 어쩔 수 없다 그러고, 이 남성분이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민이었거든요. 이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임대중 씨가 저를 처음 만났잖아요. 처음 만났는데도 내가 입증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같이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해라.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선택해 주신 게, 저희가 다닌 지역이 퀸즈의 자메이카라는 지역이라서 방글라데시 이주민이 가장 많은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방글라데시어도 잘하시고 영어도 잘하시니까 저랑 같이 붙여주셔가지고, 이제 사진은 다 보시면 뒤에 이제 사람이 있었겠죠. 제 남편분이 주로 사진을 찍고 저희가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가지고, 근데 가가오 방문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인들이 주소를 모아줘요. 어느 주소에 누가 사는데 내 친구고 가면 맞아줄 거다. 이 주소를 엄청 모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 주소를 순서대로 하고 거기 누가 살고 몇 명이 살고 이 사람이 뭐 이주민인지 선거권이 있는지 없는지 다 써 있어요. 그럼 이제 주소를 보고 그래서 그 지역에 그 정보가 있는 곳만 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네 가서 이제 띵동을 누르고 있으면 만나는데 없으면 지금 뭐 문에 뭐 거는 거 보이시죠? 가서 고양이도 이렇게 만나고
제가 2시간 반 동안 해서 12분을 만났는데 다른 컨버싱 하신 분이 되게 운이 좋다고 했어요. 그 12분 직접 만난 게. 그래서 가서 아무도 안 계시면 이거를 이렇게 생겼잖아요. 문고리에 걸어놓고 오는 거예요. 아, 네. 왔다 갔다고. 이제 이게 저희가 선거하기 이틀 전이었는데 왔다 갔다. 근데 또 우편만에 넘는 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문거리에만 걸 수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걸어두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가지고 프리일렉션 하셨냐, 사전선거 이런 거 물어보고 사전선거 이제 하셨다고 하면 친구분들에게 전화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고 선거 안 하셨다고 하면 꼭 해라 이런 얘기하고 근데 그 중에 선거권 없으신 분들도 또 있었어요. 그럼 이제 선거권 없으면 그럴 때 조람맘댕이가 당선이 되면 당신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선거운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반쯤 돼서 저랑 같이 선거운동 한 이분은 맘단이가 오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맘단이가 오니까 빨리 돌아가야 된다 지금 3시까지 빨리 가야 된다 그래서 근데 계속 안 믿으시는 거예요. 진짜 오냐고. 아, 왜냐면 그 퀸즈의 자메이카가 서울로 치면 어디쯤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 사람들이 막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한 신림동인데 그 신림동도 사람이 많은 뭐 녹두거리 이런 데가 아니라 뭐 약간 봉천시장에서 옆으로 한 100m 있는 곳? 이 정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틀 전인데 맘단이가 여길 약간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왜냐면 에스더가 저에게 귓속말로 해줬으니까 믿고 그리고 이제 에스더 입장에서도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맘단이 한번 봐야지 생각한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 이렇게 깔려있죠. 그 연설회가. 제가 여기 신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3인의 귀인이라고 했잖아요. 세 번째 귀인은 이분이에요.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 방글라데시 이주민이 많았는데 제가 이제 높이 보고 싶어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동상 위로 저를 손을 잡아서 올려서 위로 올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위에 앉아가지고 막 제가 막 소리 지르고 막 같이 했는데 끝날 때쯤 저한테 한국말로 한국에서 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얼굴은 방글라데시 출신인데 알고 보니까 한국에서 6년 동안 이주 노동을 하시고 뉴욕으로 가셨던 분이어가지고 또 끝나고 그 맘단이 관련해가지고 엄청 또 한국어로 이야기를 해서 네 그 세 사람과 같이 간이 즐겼습니다. 엄청 신나 보이죠? 근데 이때만 해도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예요 실은. 예, 왜냐면 모인 사람이 정말 300명이 채 안 돼요. 저희 민중행진보다 더 적어요. 11월 10일에 민중행진 보셨잖아요. 아니 이거 맘단이가 전 세계에 이목이 쏠려있는 맘단이가 온다는데 300명도 안 모였는데 여기 진짜 막 이러면서 엄청 두근거리고 2시 반인데 또 이제 엄청 다양하신 분이 연설을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지역의 하원의원, 상원의원, 뭐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페미니스트 막 하니까 30분을 그렇게 연설을 하니까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러나 결국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앞에 다 연설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근데 보시면 여기 2명 있잖아요. 여기 지금 보이죠? 여기 우익이 2명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뭐 정보를 알고 온 게 아니라 지나가다가 본 거죠. 그래가지고 멈춰가지고 막 꺼지라고 막 얘기하다가 경찰한테 지금 혼나는 장면이고 여기 요 분홍색 이분 머리 없으신 이분이 이제 제가 연설 찍은 거를 저희 플랫폼식 방에도 올려드렸는데 보면 계속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꺼지라고 막 그분이 이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끝까지 계속 꺼지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맘단이가 진짜 얼마나 여유가 있었냐면 이분은 여기서 이제 꺼지라고 하고 있고 이분은 저쪽 끝에서 꺼지라고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뉴욕은 우리 모두의 도시다 이러면서 이 두 분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랑 저 사람을 포함한 우리 모두의 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승자의 여유가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다 방탄조끼 입고 있었을 거거든요. 아마.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그 연설에 이게 제가 연설 동영상을 넣은 건데 회원분들은 다 보셨으니까 그렇고 만약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제가 따로 보내드리던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네. 그래서 보시면 이거 보이시죠? 진짜 딱 300명 모여 있었어요. 정말 신나게 들었죠. 그리고 이제 막 계속 춤추고 사람들이 노래하고 굉장히 환호를 많이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건 뭐냐면 제 표정 보이시죠? 저기 이제 처음에 선거운동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템을 굿즈를 받아가려고 여기 모자 보이시죠? 모자 다 쓰고 있잖아요. 제가 모자를 나도 하나 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저 모자는 저 컨버싱을 8번이나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막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남편한테 혼난 게 뭐 하는 거냐고 제가 막 나는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왔다 8번 할 수도 없지 않냐 그냥 하나 주면 안 되냐 막 계속 제가 막 질척된 거예요. 표정 보이시죠? 엄청 질척대면서 막 하나만 달라고 막 엄청 얘기했는데 결국 못 받고 요 버튼 있잖아요 요거 네, 요 버튼을 하나 받았습니다. 결국 엄청 질척돼가지고 네. 이 표정 보이시죠 막 단호하게 네. 근데 애초에 자원활동가 모집을 할 때 그 좀 많이 모집하려고 그런 식으로 했대요. 그래서 8번 이상 하면 또 12번 이상 하면 또 가방도 있고 몇 개 있어요, 아이템들이. 그래서 저 그날 이제 집에 갈 때 그 아이템을 막 온몸에 감싸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진짜 하나만 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남편이 말려가지고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이에요, 그게 선수에. 고물 유저. 네, 말려가지고 창피하다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 예쁜 모자는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거운동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좀 보이시죠? 이제 제가 등록이 됐으니까 이메일을 계속 받았는데 11월 2일에 저녁에 줌으로 제레미 코빈이 집은 이제 유업 파티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아직 이제 유업 파티 띄울 텐데 제레미 코빈이 엄청 맘단히 지지하는 연설도 계속 했는데 그 아까 했던 그 자메이카에서의 연설도 핵심 뭐냐면 전화해라. 당장 전화기를 열어라. 그래서 내가 선거 끝나고 나서 전화 안 해서 후회할 것 같은 모두에게 전화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엄청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쿠오모가 엄청 쫓아온 거예요. 쿠오모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왔고 그걸 이제 아마 여론조사를 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 전화를 하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이게 뭐냐면 줌으로 11월 2일 저녁에 회의를 열어가지고 제레미 코빈이랑 같이 전화하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네 그런 거였는데 제가 이날 브로드웨이 갔는데 라이언킹을 봐야 된다고 이 시간에 저는 6시 반에 예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6시에 이제 들어가서 잠깐 보고 결국 이제 요건 참여를 못하고 라이언킹을 봤는데 근데 이 정도로 되게 실제로 사람들이 막 여유롭게 그런 건 아니었다. 왜냐면 아까 그 연설도 이틀 전이었고 하루 전에는 또 브루클린 걷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정보를 못 받았어요. 여기까지 갈 만큼 제가 신원이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지. 예.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뉴스를 보고 되게 진짜 너무해 저건 안 알려주다니. 왜냐면 제가 지촉에서 자고 있었는데 그래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브루클린 다리 걷는 거를 11월 4일에 선거인데 3일날 했어요. 했고 그리고 대망의 선거 당일인데 11월 4일인데 미국 뉴욕시장은 당일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이 뒷모습이 그 에스더 분인데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1시간 정도. 이제 녹음해서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해서 선거운동 참여하게 되셨는지. 그래서 인터뷰하고 나서 당일 선거운동 하러 가는 장면입니다. 브루클린에 있는 공원이었는데 근데 선거운동 하면서 제가 약간 감동받았던 건 이분은 이제 콜롬비아에서 대학원을 다니고 계신데 실제로 작년에 내내 엄청 학교 탄압을 받았던 팔레스타인 지지운동을 한 번도 참여를 못한 거예요. 그냥 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본인의 신분이 불안정하니까. 근데 막 학교에서 엄청 탄압당하고 경찰이 학교에 들어오고 심지어 한국인 유학생이 추방당하고 이거를 보면서 엄청 부채감과 괴로움을 느꼈던 거예요. 게다가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방 2개짜리 그냥 평범한 집인데 한 달에 4,000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 비싸죠. 그러니까 2명이 살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래도 엄마 아빠의 지원을 받아 살고 있지만 이 렌트비가 너무 끔찍하고 그래서 이제 그 2가지였다는 거죠. 팔레스타인 운동에 대한 그런 부채감과 그 다음에 너무 물가가 높은 뉴욕시에 대한 그 짜증남 그런 것 때문에 그 4월쯤에 맘다니가 막 그때 한 20% 정도 됐었대요. 프리일렉션. 그래서 나 여기 선거운동 DSA에 가서 맘다니 선거운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민주당은 가입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맘다니 지지자들 중에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지만 DSA를 지지하고 맘다니가 가지고 있는 민족 사회주의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렇게 공원에서 같이 선거운동을 그날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선거했냐고 물어보고 선거를 했다고 하면 포스터 드릴까요? 그래서 준다고 가져가고 이렇게 계속 같이 선거운동하고 네. 이분은 캐나다에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때 캐나다에서 선거가 우익이 당선돼가지고 자기 너무 속상하다. 그래서 맘다니에게 엄청 위로를 받으러 좀 약간 저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선거운동하고 이렇게 네, 유모차 보이시죠? 그래서 같이 선거운동하고 보시면 젊은 이민자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같이 했어요.
요건 뭐냐면 제가 플랫폼 C 이거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하는 데고 이렇고 열심히 듣고 계시죠. 기억이 안 나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플랫폼 C에 대해서 네, 설명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당일날 선거운동 2시간 정도 하고 제가 나와서 이동하면서 봤던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뭐 다양한 언어로 여기서 선거운동 해라 써있고 아이스 아웃 뉴욕 써있고 이거 수박은 이제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이런 게 써있는 집을 봤고요. 그 다음에 원래 그 조란맘다니 이거 못 봤는데 그날 당일 처음으로 봤습니다. 이게 웍스 뉴욕이라고 조란맘다니 써 있었고 요거는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 있잖아요. 흑인들의 삶도 소중하다. 요거가 자기 집에 걸려있는 이런 것도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칼시라고 되게 유명한 도박 사이트예요. 근데 이게 도박이 뭐 그러니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든 정치 사회 문제에 그 내기를 거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뭐 브렉시트 때도 그랬고 윤석열 퇴진 때도 그랬고 근데 보시면 이게 당일에 이제 그거거든요. 맘다니에 돈 건 사람이 92%죠. 여기 보면 뭐 82달러, 65달러 써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쿠오모에 돈 건 사람 8%. 네, 이렇고 그리고 이제 여기 브루클린에 있는 술집 앞이었는데 그 투표를 하면 여기 스티커를 줘요. I'm voted 해가지고 그래서 너 선거 했으면 와가지고 스티커 보여줘라. 그러면 자기가 이제 음료수도 공짜로 주는 이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가자 여기 보면 Forever Alive라고 돼 있거든요. 찻집에 써 있는 거여서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본의 심장인 뉴욕에서 어떻게 사회주의자가 당선됐냐고 하지만 또 뉴욕의 활동가들은 뉴욕이기 때문에 당선된 거다. 왜냐면 어쨌든 꽤 오랫동안 풀뿌리 운동 단체들, 사회운동 단체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계속 운동을 조직해 왔다는 거죠. 다양한. 네. 그랬기 때문에 그 힘이 모여서 그 맘다니가 어떤 한 명의 개인이 아니라 그런 운동들의 모임의 어떤 상징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그게 한국의 사회운동이 되게 착목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뭐냐면 이제 밤에 DSA 일렉션 파티 한다고 메일이 왔어요. 거기 가려고 하는데 제 남편이 약간 극아이여가지고 너무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도를 잘 못 보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가기 싫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 알겠다. 나 혼자 가겠다. 그리고 이제 지도를 보고 나왔는데 당연히 지하철을 잘못 탔겠죠. 왜냐면 미국은 지하철 되게 다양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잘못 타가지고 나왔는데 거기에 그 제대로 타려고 통로를 지나는데 이런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그 거리에 그 예술인이 이걸 붙인 거예요. 포스트잇으로. 이 선거는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했냐요. 그래서 색깔이 보면 되게 예쁘잖아요. 이 색깔로 자기들이 직접 써가지고 이렇게 붙일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게 한 건데 네 아까 그 칼씨랑 그 다음에 여기는 밑에는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문화예술인이 이런 거 하고 있어서 다양한 자기의 주장을 쓸 수 있는 내용을 제가 지하철 잘못 타가지고 다행히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운이 좋죠. 네. 그리고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일렉션 파티 장소 보시면 이게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기다리고 있었고 딱 8시에 선거가 끝났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고 이거 보면 이제 신나가지고 뭐 보이시죠? 막 다양한 사람들이 막 제가 이제 한국에서 왔다니까 거기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멀리 와가지고 네 엄청 인기가 있었습니다. 진짜냐 막 물어보고 한국 출신이라는 거냐 한국에서 왔다는 거냐 그래서 나 10월 29일에 왔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반가워해줘서 이런저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고요. 그리고 37분 만에 이제 조란만다니가 드디어 당선이 돼가지고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보시면 네 50.4% 당선이 돼서 사실은 한 10월 초만 해도 지지율 60% 정도 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조금 나온 편이에요. 그리고 쿠오모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로 어떤 데에서 많이 표를 얻었나 이런 그 득표율 관련해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맘다니 30% 넘은 지역들 네, 그 다음에 네 보시면 사전투표에서 나온 것들 이런 거 히스패닉들이 나온 것들 흑인들이 투표율 이런 게 좀 나와 있는 거는 나왔고요. 요거는 또 이번에 성소수자들 지지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 그 되게 유명한 그거 아시죠? 골든인가? 그 노래 왜 그 미국의 성소수자들 같이 그 맘다니를 응원하면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되게 화제가 됐고 그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최소 75% 정도 이상의 성소수자들이 맘다니를 찍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이스라엘이 계속 핑크워싱으로 성소수자들과 팔레스타인의 그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미국의 성소수자들이 그것을 뚫고 그 핑크워싱을 뚫고 맘다니를 지지했다는 게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되게 안타까운 건 제가 스토널린에 갔었거든요. 스토널린에 갔었는데 그 신문에 일면이 쿠오모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받았는데 알고 보니 전면 광고. 근데 맘다니는 여기에 광고를 하나도 못 실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맘다니가 민주당 후보였지만 전통적으로 민주당에게 돈을 대던 부자들에게는 하나도 지지를 끝까지 받지 못했다는 점이 또 저는 유의미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수미 일관으로 수미 쌍관이죠. 수미 상관으로 아까 처음 시작했던 이 수락연설 하는 장면인데 제가 이제 시간이 있으면 같이 보려고 수락연설 전문이에요 이건. 근데 다는 아니고 마지막 문장만 좀 같이 하고 싶은데 더 뒤네요. 이건데 그러니까 맘다니 그 연설의 장점은 뭐였냐면 이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 짧고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도 이해하기 쉬운 그런 영어를 구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제가 놀란 거는 그 서비스업 노동자들 중에 영어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화려한 영어를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온갖 다양한 영어. 그래서 저도 자신감 있게 영어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짧게 보시면 정말 쉬운 영어로 함께 합시다. 우리는 임대료 동결할 겁니다. 함께 합시다. 뉴욕에 우리는 버스를 빠르고 무료로 만들 겁니다. 함께 합시다. 우리는 보편적 아동보육 실현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한 말들이, 함께 꾼 꿈들이, 함께 실현한 정책이 되게 합시다. 이 힘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 도시도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그 연설이 되게 좋았는데, 물론 저는 이제 저 자신이 사회주의자이라고 어쨌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의 후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굉장히 자명하고 분명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10월부터 명백하게 맘다니는 우경화하는 행보를 보이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그리고 제일 사람들이 실망했던 게 NYPD라고 뉴욕 경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그래서 그 전에는 뉴욕 경찰은 분명히 인종차별주의자다라는 트윗을 한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10월에 물어봤을 때 나는 그때 그 트윗을 날린 거 후회한다. 그리고 뉴욕 경찰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근데 마치 이재명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 나는 모두의 뉴욕시장이 되겠다. 그리고 나는 월가의 뉴욕시장이 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 지점이 저는 여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완충 지점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맘다니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마치 어떤 게임 캐릭터처럼 선거운동 하는 사람들이 마치 BTS가 왜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그 BTS를 팬들이 막 홍보해가지고 키울 수 있었던 것처럼 1%의 맘다니를 선거운동 하는 사람들이 같이 성장을 시켰던 것 때문에 그 함께 성장한 그런 서사를 선거운동 하는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의미하는 바는 맘다니에게 정치적 압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런 슬로건들을 아마 무시하기는 어려울 거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DSA나 맘다니를 지지하는 좌파적 입장의 사람들이 맘다니가 이제 당선됐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런 게 아니라 맘다니와 계속 같이 하면서 잘 못할 경우에 맘다니가 우경화하지 않도록 계속 통제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민주당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그러니까 민주당에 종속된 DSA가 아니라 민주당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어떤 정말 제대로 된 사회주의 세력도 굉장히 오랜만에 미국에서 어쩌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 둘 다 자본주의의 심장에서 어쨌든 사회주의 슬로건으로 부족하나마 당선된 맘다니 보면서 한국의 사회운동도 뭐 그렇게까지 어둡기만 하겠냐. 왜냐면 우리는 대통령을 2번이나 끌어내린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힘을 가지고 우리도 우리의 미래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하고 왔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대를 했네. 궁금하셨던 것들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냥 자연스럽게 궁금한 거 세 분에게 질문하시면서 이야기를 좀 더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덜덜 떨었는지 못 만날까봐. 그래서 못 끊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2021년에 뉴욕시장 선거 사전투표가 16만 명이었는데 올해 사전투표에 70만 명이 투표를 한 거예요. 네, 50년 만에 최다 득표수.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그런 히스패닉이랑 블랙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트럼프를 찍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맘다니에게 투표를 하고 또 젊은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무엇보다도 가장 장점이 냉소에서 벗어나게 해줬다는 거죠.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이후에 어떻게 될지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기여를 했고 그래서 뭐 네. 이게 뭐 1969년에 뉴욕시장이 재선 선거 때 높았는데 그때 이후로 가장 높은 투표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그때 그 맘다니 캠페인 약간 숨은 느낌으로 약간 이렇게 있대. 그러면 혹시 막 그 혹시 지나가시거나 하면서 다른 후보들 뭐 쿠오모나 뭐 그런 후보들도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뭔가 약간 하는 느낌이었는지 아니면은 뭐 맘다니만 그러고 다른 데는 뭐 제가 돈도 많고 좀 주류적이고 하니까 그렇게 좀 더 그냥 대놓고 그렇게 했던지 약간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선 어쨌든 플랜카드는 불법이니까 어떤 후보도 걸지 않았는데 쿠오모는 뉴욕의 자산가들에게 굉장히 큰 돈을 지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래핑 버스 있잖아요. 큰 버스. 그 래핑 버스 10대가 쿠오모는 계속 다녔어요. 큰 버스. 그래서 그 브로드웨이에서 굉장히 작은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의 차를 맘 단위로 꾸민 굉장히 작은 차를 딱 한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게 돈을 써서 이렇게 랩핑한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포스터를 붙인 한 번 봤고 그래서 그 10대 버스가 계속 다니고 있었고 그게 이제 그 아까 말한 그 사회주의로부터 뉴욕을 구하라 왜 맘다니로부터 구하라 이런 내용들이랑 막 쿠오모가 얼마나 훌륭한지 이런 거 써있는 랩핑 버스 계속 다녔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 내 주류들은 끝까지 거의 맘다니를 지지를 안 해서 10월 제가 이제 일찍 못 간 게 한이었던 게 10월 26일에 그 AOC하고 그다음에 버니 샌더스하고 맘다니하고 16,000명을 모은 그런 랠리를 했는데 집회를 이것도 비공개였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했냐면 신청을 받아서 확실한 이제 신원이 확실한 사람만 초대를 하는 방식으로 16,000명을 이제 실내에서 했는데 이때 뉴욕 주지사가 왔거든요. 근데 이 뉴욕 주지사가 그냥 한 중도쯤 되는 근데 그 전까지 단 한 번도 맘다니는 지지선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엄청 야유를 보낸 거죠. 꺼지라고 막 거의 여성인데 이름이 카멜 코크인가? 캐시 오쿨이라고 여성인데 그래서 막 가라고 하니까 이제 맘다니가 여기 오시지 않았냐 이러면서 저 시장 되면 저희 같이 이렇게 해주실 거죠 막 이래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그 여성이 겨우 막 그럴 거라며 그러니까 그때쯤 이제 당선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다음에 또 선거를 나가야 되거든요 그 전에 원래 부주지사였는데 쿠오모가 부패 성추문 스캔들로 그만두게 되면서 주지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정도로 주지사도 뉴욕 그러니까 민주당 주류 세력들이 그렇게 지지를 안 해줬고 당연히 자금 지원은 별로 없어서 그 뒤에도 제가 DSA한테 가장 많이 받는 메일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당선되고 나서도 집회 소개 메일이 계속 와요. 그래서 뭐 그런 하우징 관련된 거랑 뭐 프리징 렌트 관련된 거랑 집회 있으니까 나와라 이거랑 두 번째가 펀드레이징 해라. 우리 돈 필요하다. 이 두 가지를 아직도 계속 메일을 보내고 있어요. 조란 맘다니를 지지하게 된 사람들이 그런 복지 주장도 중요했지만 어쩌면 훨씬 더 중요했던 게 정치적인 주장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팔레스타인 관련된 게 왜 압도적이었냐면 미국에는 PEP라는 흐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Progressive Accept Palestine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진보 정치인이라고 하면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거죠. 예를 들면 AOC가 이제 전쟁에 반대한다고 하지만 아까 아이온딘 말했는데 이스라엘의 아이온돔 방어 시스템 예산 삭감하는 거를 반대를 해요. 그래서 그 브롱크스랑 그 주민들이 막 엄청 항의하고 이거는 가자 학살 지원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했는데 결국 이제 뭐 사퇴를 요구하거나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왼쪽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선명하게 팔레스타인 학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입장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정치인과 무관하게 시민사회 운동이나 대학생 운동 이런 운동들이 그 팔레스타인 지지하는 거를 탄압을 받으면서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와중에 그 코어로서 핵심으로서 맘다니가 떠오르면서 이쪽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죠. 그래서 네.
네, 훨씬 더 많이. 그리고 맘다니가 본인도 이제 이주민 출신이지만 맘다니는 이주민을 강조한다기보다는 그 이주민이라는 건 뭔가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뉴욕은 그냥 이주한 사람들이 제너럴한 일반적인 상황이다. 예, 그래서 그냥 이주민이라는 게 이 뉴욕의 정체성이다. 이런 걸 되게 강조하고 그러면서 트럼프가 탄압하고 있는 이주민들에 대해서 그 굉장히 배타적으로 완전히 방어하는 걸 했거든요. 근데 그게 팔레스타인 운동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나름 뭐 그건 우리가 보도를 더 많이 보셨으니까 성장하고 있는 건데 그러나 민주당이 자신의 역할을 사람들이 기대했던 자신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큰 비판을 받아 마땅하죠.